1931년 2000년 넘게 숨죽이며 묻혀있던 거대한 유적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국을 세웠던 페르시아의 고도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왕중왕으로 불렸던 다리우스 대왕 시절 그리스와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룰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녔던 나라였습니다. 이슬람 건축의 진수로 알려진 이 모스크 또한 빼어난 페르시아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시대의 이야기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서사시 쿠시나메인데요. 놀랍게도 방대한 양의 신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کوشنامه یک متن خیلی شیرین و خواندنی هست. اولا بسیار شخصیت‌های جالبی داره. صحنه‌های جنگی یا صحنه‌های عاشقانه‌ش هم قشنگه. کوشنامه یک متن حماسی و اسطوره‌ای است و اسطوره‌ها واقعیت‌های کوچک تاریخی هستند که در طول تاریخ، در طول زمان لایه به لایه مسائل بهشون چی میشه؟ اضافه میشه. 쿠시나메는 아랍의 공격으로 멸망한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로 망명해 신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자의 눈에 비친 천년 전 신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고 울진장에 언제 가노 언제 가노 12곡에 언제 가노. 인생의 대부분을 무대 위에서 보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인생이 돼서 삶의 희로애락을 연기했고 지금은 연출가로 무대에 서 있습니다. 언제 가노 꼬불꼬불 12곡에. 그 무대 위에 올릴 이야기를 찾는 일은 나를 설레게 합니다. 배우로 처음 무대에 섰을 때처럼 강렬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창작의 원천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신라 이야기가 1000년 넘게 전해오고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이 본 신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1000년 전 이야기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8시간 거리에 있는 나라. 중동의 맹주, 이란입니다. 테헤란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건 자유의 탑으로 불리는 아자디 탑입니다. 1971년에 페르시아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해 세운 것입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영만리에서 발견한 우리 이름들. 이란과 한국의 수교를 기념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들의 인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 전자제품과 대중문화는 이란 사람들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았을 정도로 친숙하다고 합니다. کشوریه که فعالیتش خیلی بالاست و مردمش اهل کارن، صنایعش، وسایل برقیش، شرکتاش خیلی پیشرفتن توی عموم مردم مخصوصا ایران.
کشور فوق‌العاده‌ایه. سریال یانگوم هم هست که مثلا سریالایی که تو ایران میذارن خیلی واسمون جذابه، چون فرهنگشون تقریبا نزدیک فرهنگ ماه، فرهنگ قدیمشون.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어디에서 페르시아 서사시 쿠시나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구의 98%가 이슬람을 믿는 종교 국가 이란의 최대 종교 행사인 아슈라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동시에 열리지만 여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남자들의 행사입니다.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내리치는 것은 순교자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행사가 절정에 다다르자 순교자 이맘 후세인의 재현 행렬이 등장합니다. 이 엄숙하고 경건한 행사 기간에는 결혼과 공연조차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국 땅에서의 첫날 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선율이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란의 전통 레스토랑에서 음악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공연을 즐기는 이들의 얼굴에서 낮의 엄숙함과는 또 다른 이란을 봅니다. خداوند جان و خرد دو گوش پهن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전통 이야기꾼이 등장했습니다. به ماچین رساند پر از باغ و باغش پر از یاسمین این شهر تسیلا جزیره بسیلا نشستنگه شاه تیهور بود نه شهری بهشتی پر از هور بود تین بود و آبتین و همسرش او را سالیان سال پیش 모두들 진지하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این کودک را به دنیا آورد آبتین در میان این سی دختر فرارنگ را دید و پسندید و مقدمات ازدواج فرانک و آب فرارنگ و آبتین مهیا گردید رودگری و رودنوازی 전통 이야기꾼은 다양한 몸짓을 곁들여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천여 년 전 신라 이야기가 펼쳐졌으니까요. همون که شاهزاده ایرانی با کره ازدواج میکنن نزدیک بودن فرهنگا و خیلی جالبه. این نقل از پوشنامه با توجه به شخصیت هایی که در این داستان بود که بعضا ایرانی بودن، آبتین فرزند جمشید و در کره مورد میهمان نوازی کره ها قرار گرفت، این نشون میداد که میهمان نوازی های کره ها هم شبیه به میهمان نوازی ایرانی هاست و از این فرهنگ مشترک هستیم. 이른 아침부터 테헤란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들은 신라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지 또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역사학자 보수기 교수는 오래전부터 쿠시나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1세기에 기록된 쿠시나메의 원본인데요. 지금은 잊혀진 제국 페르시아로의 여정을 이끈 바로 그 책입니다. 필사본 안에는 그림도 2장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함단거리의 행진으로 페르시아 악단이 연주를 하고 말을 탄 왕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전사를 그린 것으로 의복과 투구가 매우 동양적으로 보입니다. 쿠시나메 책을 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بله من یک متن این تنها متن چاپ شده کوشنامه هست که توسط کوشنامه این کتاب هست 쿠시나메 책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و چاپ شده توسط پروفسور جلال متینی. 이란에서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쿠시나메를 11세기의 이란 학자인 아빌 카이르가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1998년에 책으로 편찬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میتونیم فرض بکنیم که اسطوره و یا حماسه کوشنامه تغییر شکل یافته، تبدیل شده چند دوره واقعه تاریخی در چند دوره است که بر اساس مناسبات ایران باستان و شرق چین و یک دوره کره انجام پذیرفته. 쿠시나메는 전체가 1129절에 달하는 페르시아 대서사시로 절반 가까이가 신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에서 신라는 바실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향기 가득한 꽃들이 만발해 있는 지상낙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망명한 페르시아 왕자 압티는 신라왕 타이후르의 환대를 받고 아름다운 신라 공주 파라랑과 결혼에 이릅니다. 이방인과 공주의 결혼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압틴 왕자는 뛰어난 지략으로 파라랑 공주를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둘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했고 파라랑은 아들 페레이둔을 낳았습니다. 페레이둔은 이란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영웅입니다. با دختر اصلا خود آبتین با دختر تیهور که مال کره هست ازدواج میکنه در این داستان و بسیار هم زیبا توصیف میشه اون و فریدون فرزند اونه. 고대 이란에서 이 영말리 떨어진 신라를 이토록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대 서사시에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서사시에 나오는 나라가 분명히 신라일까요? 그 실마리를 풀고자 찾아간 테헤란 대학교. 이슬람 이후의 지리서와 역사서에도 신라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9세기 중반에 신라를 기록한 도로와 왕국 총남. سیلا در نهایت امارت و بعضی در خشکی است و بعضی در دریا آن را بسیلا گویند. 신라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양한 노랫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신라에 간 사람이 많지 않으나 일단 가면 즐거움에 매료되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신라에 대한 표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 다른 하나는 바실라입니다. 세 개의 책에도 바실라가 등장합니다. 거기는 다른 곳이고 이름이 바실라입니다. 그곳에는 금이 아주 많아서 계목걸이까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수기 교수는 이란 국립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슬림의 신라 진출을 기록한 문헌은 20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13세기에) 쓰여진 창조의 경이, 세계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기록한 책으로 신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که دو نسخه این نسخه هست که در قرن لطفاً اینجا رو نگاه بکنید. سیله یا سیله. 엄청나게 큰 이 섬에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일단 그 섬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해서 아무도 나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곳의 매력은 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실라 왕은 중국에 선물을 보냈는데 만약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도 끊어지고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اگر دقت بکنید دو تلفظ برای سیله قائل شده. تلفظ اول به نام سیله یا سیله اینجا و تلفظ دوم وصله. 이슬람 문헌에서 신라는 세일라, 실라, 바실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하나같이 아름다운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쿠시남에 나오는 신라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زن قریب به یقین بگیم که سیله، شیله و بسیلا یک منطقه جغرافیایی است و اون منطقه جغرافیایی منطبق بر شبه جزیره کره کنونی است. 쿠시남에서 신라는 금이 많고 매우 살기 좋은 나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라 공주와 결혼한 왕자 업틴이 살았던 페르시아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6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세계 최초의 제국 페르시아의 고도지만 지금은 허물어진 성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쿠시남의 배경이 됐던 페르시아 제국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계단을 오르면 제일 처음 만나는 만국의 문. 문 한쪽에는 황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페르시아 스핑크스가 경비병처럼 조각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알려진 아파다나 궁전은 추춧돌과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사자상과 머리가 2개 달린 독수리상이 빈 털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아파다나 궁전은 높이가 무려 20m나 되는 72개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매년 신년 할애식 때 외국 사절을 만나는 아련장으로 쓰였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다리우스 대왕이 이곳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궁전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 새겨진 조공도는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리디아는 황금 팔찌와 그릇을, 엘람은 사자를, 기마 유목 민족인 스키타이는 모직물을 진상하고 있습니다. 궁전의 계단을 따라 23개국 사신들의 조공도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말을, 바빌로니아는 소를, 인도는 향신료를, 에티오피아는 상아를 바치고 있는데요. 이렇듯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재위 당시 수사에서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에 이르는 왕의 길을 건설해 힘을 과시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금 유물들 또한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합니다. 이 유물들은 뛰어난 조형미와 세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이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페르세폴리스를 탁테 잠시드, 즉 잠시드 왕의 옥좌라고 부르는데요. 잠시드는 이란 전설에 나오는 최고의 황제입니다. 쿠시나메에서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선대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자하크는 페르시아를 침략하는 아랍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잠시드와 자하크의 대결은 이러한 설화에서 기본적인 선악구도를 이룹니다. همیشه برای هر ملت و فرهنگی نمادهایی وجود داره. اهرام مصر نماد مصرن و در ایران تخت جمشید از چنین ویژگی برای کل کشور ایران. 영원한 제국을 꿈꿨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쓸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 남서부의 고대 도시 비샤프루에 있는 탕게 초간. 이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3명의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는 장면이 새겨진 부조입니다. 한 명은 페르시아 황제의 말발굽 아래에 머리가 밟혀 있습니다. 전성기 때 페르시아 제국은 로마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부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절벽에 있는 암굴묘의 주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입니다. 무덤 아래쪽에 있는 부조에는 페르시아의 영광이 새겨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샤프루 1세가 로마 황제들에게 승리를 거둔 모습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신으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고리를 받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왕권을 주는 이는 조로아스터교 최고의 신 아후라 마즈다. 그는 선과 광명을 상징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탱한 정신적 힘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아랍의 침략으로 멸망하기 전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쿠시놈의 업틴 왕자도 그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지금까지도 페르시아의 종교와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 탄생을 기념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전통 축제인 사데.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페르시아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계절마다 축제를 열었습니다. 1월 말경에 열리는 사데 축제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무슬림들까지 참석하는 화합의 장입니다. 마른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이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رسممونه اومدیم فامیلا رو میبینیم با دوست آشنا میشیم دیدنی میکنیم دوست داریم 3000 سال این جشن انجام میشه برگزار میشه والا به نظر من درسته که این جشن یه جشنه که مخصوص زرتشتی هست ولی به نظر خیلی از بچهای مسلمون این به عنوان یک جشن خیلی سنتی و جشنی که مربوط به نیاکان ماست داره توی منطقه برگزار میشه 불의 사원 아테슈캬데. 조로아스터교 상징물에 새겨진 좋은 행동, 좋은 언어, 좋은 생각은 지금도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삶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원 안에는 또 하나의 인생 나침반이 있습니다. 무려 1500여 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불입니다. 이란 문명이 태어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انسان‌ها باید مثل آتش پاک باشند، نورانی باشند، گرمی داشته باشند، حرارت داشته باشند و به دیگران منتقل کنند.
조로아스터교 정신은 쿠시나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선한 사람 페르시아 왕자 압틴과 악한 사람 쿠시의 대결이 그것입니다. 쿠시나메를 보니까 아흐리만이라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 얘기하는 선신과 악신 중에서 악신, 그 아흐리만을 악마로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요소에서 선과 악의 대결 또는 암흑과 광명의 대결이라는 조로아스터교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가 치러졌던 침묵의 탑.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생의 마지막까지 교리에 충실했던 조로아스터 교인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새가 쪼아먹게 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인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내세 삶을 가르쳤고 그것은 많은 종교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은 여전히 이란 사람들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통 무술을 볼 수 있는 주르헌에입니다. 이곳은 이란 남자들이 몸을 단련하는 전통 체육관으로 지금도 인기가 꽤 높습니다. 특히 시의 운율에 맞춰 운동하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병사를 양성했을 정도로 훈련의 강도가 높습니다. 기구들은 모두 전쟁 때 사용된 무기를 응용했습니다. به خاطر کمانداری در کمانداری در ایام جنگ از این وسیله استفاده می‌کردن واسه تمرکز کماندار که بتونه قشنگ کار کمانداریشو انجام بده. 큰 몽둥이는 60kg이나 될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무겁다. Yes. وسیله میله که واسه مبنای وسیله گرز جنگی رو داره که در ایام جنگ آره گرز پرتاب میکردن به سمت دشمن.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지녔던 페르시아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7세기에 들어 아랍군은 페르시아를 침략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쟁 끝에 651년 마침내 아랍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제국은 종말을 맞습니다. 사산 왕조가 아랍의 침략으로 멸망하자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 피루즈는 중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이 시기가 신라에 온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이야기인 쿠시나메의 배경이 됩니다. 압틴 왕자도 역사 속의 피루즈 왕자와 마찬가지로 아랍의 침략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쿠시나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모델이 사산조 마지막 왕자 피루즈로 추정됩니다. ضحاک بیدادگرترین و صفاکترین شاه تازی وقتی بر ایران چیره شد
جمشید خاندانش را با زن و فرزند به سوی چین فرستاد. ضحاک برادر خود کوش را به فرمانروایی چین منصوب کرد تا هر که از این خاندان را یافت تار و مار سازد و از میان برود. 잠시도 대왕의 후손인 압틴 왕자는 침략자 자하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651년에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로 마지막 황제 야즈데게르드 3세의 아들인 피루즈 왕자가 당나라까지 망명을 합니다. 이때 수많은 귀족들과 함께 망명을 하는데 아마 쿠시나무의 저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모티브로 잡은 것 같아요. 역사 속의 피루즈 왕자도 쿠시나메의 페르시아 왕자 압틴도 이 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 광장이 있는 중국 시안. 이곳에 대안탑이 세워졌던 시절 시안은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불렸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과 문물이 모여들고 다시 퍼져나갔던 국제도시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당나라의 영광을 재현한 몽회-대당. 특히 사막은 서역인들이 당 황제를 아련하는 내용입니다. 쿠시나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피루즈 왕자에 대한 기록이 중국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피로사는 피루즈의 중국식 이름입니다. 페르시아는 당나라에서 파사로 불렸습니다. 就是波斯王族来的时候带了一大批的王公贵族，他过来，这是一批人。这一批人在唐代以后，就是被因为要求从王族开始，就从贝路斯和他的尼涅斯就被优养起来，他的底下的一些王公贵族很多就被封官了。这些封官的人被唐代以后，把他们很多人安置在唐代的禁卫军，就是禁军里面，就护卫长安、护卫宫廷的那些军队里面，在里面任职。 중국으로 망명 온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랍왕 자하크가 보낸 중국왕 쿠시는 끊임없이 압틴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당나라 때 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광저우. 이곳에는 서역 상인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 상인들이 모여 살았던 번방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페르시아 후손들이 이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절 신라 상인들도 이곳에서 활발하게 교역 활동을 했습니다. 압틴 왕자도 이곳에서 신라 사람들을 만나고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페르시아 왕자 압틴은 중국왕 쿠시의 계속되는 추격에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중국에 온 페르시아 왕자 압틴은 또다시 미지의 나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망국의 왕자 압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즈드게르드 3세가 사산 왕조를 지키지 못하고 패망이 가까워지자
왕자 피루즈를 중국에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651년에 그 중국 당나라와 또 새로운 아랍 우마이야 왕조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더 이상 적국의 왕실 가족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가 피루즈 왕자 일행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는데 그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는 역사에서는 이제 아무도 사료로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나라 때 페르시아 상인들은 중국 동남부 해안 도시를 통해 신라와 교역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압틴이 선택한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آبتین به ماچین بهد سفر کرد و از راه دریا و 1 ماه کشتیرانی خود را به بسیلا رساند. تیهور شاه ماچین به استقبال آبتین آمد و 닷새째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신라 같은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정원이 있고 정원마다 제스민으로 가득했습니다. 타이후루 왕이 사는 곳은 요정으로 가득 찬 천국이었습니다. برای اینکه بهترین شخصیت این داستان شاه بسیلاس یا همون شیلا که تیهورنامی هست، بسیار خوشنامه، عادل هست، کارهای خوب میکنه و در برابر ظلم کوش یعنی کوش شاه که شاه چین هست مقاومت میکنه، سعی میکنه که به آبتین چون دنبال عدالت هست کمک کنه. 쿠시남의 하이라이트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과 신라 공주 파라랑의 결혼입니다. 이방인에게 딸을 주는 것을 꺼려했던 신라 왕은 페르시아 왕자에게 30명의 딸 가운데서 파라랑 공주를 찾게 했습니다. 공주들은 변변한 옷도 금도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파라랑의 옷은 더욱 초라했지만 30명 중에 몸매와 얼굴이 가장 뛰어났고 그녀의 얼굴은 달처럼 빛났습니다. 시력이 뛰어난 압틴 왕자는 파라랑 공주를 이미 알고 있었고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왕자는 신라 공주와의 결혼에 성공합니다. 페르시아 악단이 흥겨운 연주로 행렬을 이끌었고 신라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궁전의 앞마당에서 페르시아 왕자 압틴과 신라 공주 파라랑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종교의식에 따라 둘이 혼례를 올리고 나서 그제야 아부틴은 파라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레 손을 내맡기자 아부틴의 낯빛은 사랑의 열병으로 불그스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결혼이 실제로도 가능했을까요? در دوره ساسانیان به خصوص ازدواج‌های برون مرزی یعنی ایرانیان با دیگران یعنی با رومی‌ها یا با چینی‌ها، منظور وقتی میگم چینی کله یعنی اون قسمت‌های اونها رواج داشته، یعنی ازدواج‌های سیاسی یا ازدواج‌های برون مرزی. احتمالاً این یه همچین سابقه ای رو در خودش داره. 신라에도 이방인과 신라 여인이 결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 개운포로 불렸던 울산. 이곳은 신라 헌강왕 시절에 처용이 들어왔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건강왕은 처용을 경주로 데려가서 높은 벼슬을 주고 신라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쿠시나메에서 신라왕 타유후르가 페르시아 왕자 압틴을 환대하고 신라 공주 파라랑과 결혼한다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처용은 이국적인 외모로 서역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압틴과 결혼한 신라 공주 파라랑은 페레이둔을 낳았습니다. 훗날 페레이둔은 아랍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되찾는 영웅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자부심이고 바로 자기 역사적 정체성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어떤 피루제의 도래를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신화와 이제 혼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루즈가 아비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웅으로 나타나고 그 아비딘이 신라 공주 프라랑과 결혼해서 이제 페리둔이 됩니다. 그 페리둔이라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페르시아를 재건해줄 희망의 영웅이거든요. 이란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과 그들의 이상향 신라를 배경으로 한 천년 사랑 이야기 쿠시나메. 어쩌면 그것이 암울했던 역사를 견뎌내는 희망은 아니었을까요? 고대 이란인, 즉 페르시아 사람들은 역사와 신화가 만난 대서사시 쿠시나메에 자신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1200년 전 신라에 온 페르시아 왕자 이야기는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